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벌써 매물 잠김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 정부가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우리랑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과 세부 잠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좀 작은데 시세 차익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해볼 만한 게 재개발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가운 분 다시 모셨습니다.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박 대표님, 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을 운영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부동산 세금 콘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거든요. 자, 그 이후에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정부가 지금 어디를 좀 규제하고 있고 또 어디는 조금 놔두고 있는지 이런 그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 5월 9일 이후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계세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세액이 큰 경우에는 그렇죠. 중과 세부 잠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은 좀 이제 조용하게 잠기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매매가는 좀 작은데 시세 차익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해볼 만한 게 재개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들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울 신축이 워낙 없잖아요. 네. 근데 서울 신축을 가지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이거밖에 없어요. 정비사업밖에 없어요. 그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강남 3구나 용산은 좀 주춤했는데 아파트 쪽을 좀 보면 노원구, 강서, 성북구 이런 중위권 그 이하 단지 밀집 지역에서 거래가 지금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5억 이하 아파트 군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5억 미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금 프리존 이런 라인들이 이런 흐름을 혹시 만든 건 아닐까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제 그것도 있죠. 대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네. 15억 이하 6억 나오는데 혹시 이것도 막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집 마련을 못하면 내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심해질 것 같은데, 이제 임대차 시장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여기서 더 전월세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담대 이자 내면서 매수하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5억 이하 구간들이 좀 많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실제로 조이고 있는 구간, 우선 첫 번째는 다주택자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를 조이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지금 된 거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벌써 매물 잠김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 정부가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걸 강행했다는 이유, 다음 카드가 뭔가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물건 쥐어짜는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실제 나왔죠. 5월 12일 날 원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새끼고 팔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 다 해라. 새끼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매수자를 실거주 유예를 좀 해주겠다. 네. 단 다주택자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같은 경우에 서울만 하더라도 꽤 호수는 많이 있어요. 물론 네. 얼마나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달 나왔으니까 한두 달 지나면 분위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다 확인하고 나서 7월달에 이제 세제 개편이 좀 아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어떤 방향성에 맞추어서 두 번째 카드가 꺼내져 있는 느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 개편이 지금 최근에 또 뜨거웠잖아요. 투자용 보유에 세금 감면을 주는 건 사실 투기를 관장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실거주를 안 해도 40% 공제를 받던 게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방향성을 보고 계실까요? 일단 장특공 관련해서 나온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우리랑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극단적이라서 네. 실행 가능성은 낮다. 예. 원한 대로.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를 아예 못하면 네. 8%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신 분이 48% 받는 걸 6%로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원한대로 계속 그냥 100%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네. 대신 그게 약간 변형이 될 것 같아요. 단순 보유는 혜택을 좀 줄이겠다. 네. 실제 거주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세제 개편에 네. 녹여서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고가주택 보유세 추가 인상, 역시 7월 세제 개편 언급하시는 가운데서도 사실 또 우리가 고가주택 보유세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지금 정부가 만질 수 있는 뭐 공정시작 가액 비율 조정이라든지, 또 세금으로 원래는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장 가액 비율은 그냥 시행령
사항이라 언제든지 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패키지로 같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이거는 좀 약간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취득세하고 양도세 이미 다 중과가 시행되잖아요. 네. 특히 양도세 중과 최고세 뭐 75, 82.5까지 가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보유세도 한꺼번에 올리면은 네.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이 커지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야금야금 올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작년에 고가주택 한강벨트 쪽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공시 가격이 보통 30% 많이 오른다는 40% 올랐거든요. 그런 집들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네. 보유세가 거의 한 50% 올라요. 그래서 그 정도가 만약에 더해지면 물론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될 것 같은데 와 그러면 거의 한 뭐 2배 가까이. 와,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뭐 공제 금액, 세율 이것까지 다 건드려 버리면은 네. 저항이 좀 셀 수가 있죠. 맞습니다. 조세 저항이. 예.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재개발이라든지 15억 이하는 거래가 되고 있지만 네. 고가주택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안 들어오죠. 네. 그래도 뭔가 세원을 확보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보유세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완만하게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 아마 천천히 올릴 것 같고 네. 1주택이신 분들은 보유세가 올라가도 팔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파는 순간 나는 더 못한 자산 사거나 아니면 집을 못 사는데 네. 아마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1부에서는 5월 9일 이후 지금 달라진 부동산 세금 환경을 중심으로 제네시스 박 대표님과 몇 가지 내용 좀 짚어봤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졌고 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을 좀 봐야 하는 상황, 또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까지 염두해 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은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유한 자산이 과연 어떤 규제에 영향을 받는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세금과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 현장에서는 정말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재개발 시장입니다. 최근 재개발 세미나 저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리가 계속 부족해서 의자를 계속 더 드려야 될 정도로 반응이 지금 뜨겁거든요. 실제 거래 흐름도 상당히 좋고, 자 여기서 다음 2부에서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재개발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2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